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요번 주부터 개편이 있습니다. 무슨 개편이냐? 이 횟수 개편이죠. 이제 저희가 요번 주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주에 두 차례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면 야, 한국 시리즈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 위에 방송을 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다음 해부터는 약간 이 횟수의 조절을 또 가져가면서 이 한국 시리즈 끝까지는 또 방송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시작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내년에 정규 시즌 개막이 조금 일찍입니다. 3월 23일로 앞당겨졌고요. 올스타 브레이크도 좀 짧아졌고 더블헤더도 시즌 초반부터 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금요일, 토요일 경기가 취소되면은 더블헤더 또 한대매요 다음 날에. 그렇습니다. 올해 너무 그러니까 이 비로 연기된 경기가 수년된 경기가 거의 50% 이상이 늘었다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정 전체를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게다가 내년에는 또 이 프리미엄 12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네. 더 계속 미뤄지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바로 더블헤더를 치르게 하면서 최대한 경기가 늘어지는 거, 일정이 늘어지는 것을 막겠다. 이것이 KBO의 보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즌도 3월 거의 뭐 22일인가요? 23일이요. 23일이요. 네, 23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일정을 좀 잡아당기면서 올해는 비 때문에 좀 밀린 경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 시리즈 2차전 하고 있는데 아니 경기 수도 훨씬 적은 KBO는 아직까지 이제 플레이오프 하고 있으니까 저 지금 되게 두려워요. 지금 왜요? 한국 시리즈 되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엄청 추운가 봐. 네, 거의 뭐 롱패딩 입고 뭐 핫팩 주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재작년에 제가 그 플레이오프 한번 갔었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경기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춥더라고요. 특히 이게 응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응원하시는 분들은 뭐 맥주도 한잔하고 몸도 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춤추면서 응원하고 그게 괜찮은데 기자들은 좀 앉아가지고 진짜 손이 막 언다는 느낌이 딱 와닿아요. 맞아. 귀도 얼고 그렇기 때문에 핫팩을 막 몇 개씩 착용하고 뭐 뭐야? 롱패딩 패딩? 입고 예, 저도 롱패딩 정말 입고 갔는데 한겨울 롱패딩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추운데?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예. 이게 또 오래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야구 경기 보려면은.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싸매고 있어도 춥기는 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돌비쇼님 커뮤니티나 다른 데서는 경기 수를 줄이지 왜 일정을 당기냐고 뭐라 하던데 좀 답답합니다. 얘기하셨는데 경기 수를 줄이면 또 이게 뭐 중계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네. 문제에 있어서 이게 또 축소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뭐 중계권료라든지 선수들 입장에서도 경기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구단 입장에서는 연봉을 깎는다 이렇게 당연히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 경기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선수들이 얻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하긴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성민 선수가 20년 프로 생활을 또 마침표 찍었습니다. 장원준 선수도 이제 은퇴 선언을 했다는 소식 또 지난 주말에 들려왔는데요.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통산 1697경기를 나오면서 타율 2할 8푼 7리 268홈런을 또 기록을 했는데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는 왕조의 3루수를 또 오랜 시간 또 지켜왔었던 선수고 또 아쉽게도 2021년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출장 징계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박성민 선수 정도의 커리어라면 정말 화려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방역수칙 위반 일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박성민 선수는 원래 작년 시즌 끝나고 은퇴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가 됐습니다만 강인권 감독이 1년 기회를 줬죠. 그쵸. 하지만 결국에는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시즌 초반에 거의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박성민 선수의 어떤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이 박성민 선수 참 좋아했던 선수인데 그 NC로 이적하고 나서도 첫 시즌에 너무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NC가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창단 이후에 곧바로 이 굉장히 강팀으로서 군림하고 있고 리그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박성민 선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지 타자로서 잘했을 뿐만 아니라 수비만 잘한 게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 정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젊은 팀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방역수칙 위반이 너무 사실은
물론 당연히 그건 큰 잘못을 그렇죠. 그 당시에는 큰 잘못이었지만은 그래도 박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 실수 하나가 선수 인생 전체를 좀 얼룩지게 만든 것 같아요. 맞네요, 맞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장원준 선수도 어쨌든 올 시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마운드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또 두산 마운드에 보탬이 되었던 거, 이 많은 분들께서 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지영님께서 중계권료 얘기하니까 어제 밤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중계권 쿠팡 플레이 독점으로 계약한다는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요 얘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뉴미디어 협상 관련해서 쿠팡이 이제 큰 돈을 투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쿠팡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죠. 아, 그렇죠.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근데 이제 스포티비와의 어떤 경쟁에서 굉장히 스포티비가 강하게 질렀고, 일본 프리미어리그 중계권까지 스포티비가 가져가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결국 쿠팡이 프로야구 중계권을 놓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거에 대응할 만한 스포츠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쿠팡이 과연 다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면 기존 우리 그 지상파 3사가 있잖아요. 네. 기존 지상파 3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스포티비가 또 이것도 굉장히 프로야구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어떤 중계권 방송사들의 어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비시즌 동안에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방송 이 중계권 같은 거는 이제 원래 3사라든지 아니면 스포티비에 남겨두는 대신에 이제 뉴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재는 뭐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가져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인터넷도 지상파 3사가 웨이브에서 중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티빙에서 중계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직접 TV보다도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현장 가면은 여기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 쿠팡이 다 가져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티빙이나 웨이브에서 못 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팬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경제성, 수익성만 놓고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쿠팡이 가져가고 무료로 풀어주는 식의 계약이라던데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플랫폼 유입을 좀 늘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이제 재계약 시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중계 관련한 거 내년에는 뭐 네이버에서 못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협상이 좀 잘 돼야 될 거고 사실은 예전에 한번 뉴미디어 관련해서 협상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이제 KBO 영상 쓰면 또 내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쿠팡이 지금 이제 또 5경기 중에 2경기를 스포티비가 중계하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비정상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스포티비가 하나를 팔아야 이것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 나머지 한 경기를 쿠팡이 가져간다면은 그거는 뭐 무난하죠. 예, 그거는. 굉장히 네. 넓어진다는 점에서 플랫폼이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싹 가져갈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방송 하는 뭐라 해야 될까 중계하는 그 권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풀 수 있는 그 권리를 아마 싹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제 움직임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요거는 더 저희가 자세하게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전 말씀드릴게요. 독점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0분 넘게 지금 881분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시면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지금 가을 야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롯데 단장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롯데 올 시즌 정규 시즌 7위로 마쳤죠.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했고 서둘러 신인 감독 선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장 김태형 감독을 일찌감치 앉히면서 내년을 위한 포석을 준비했는데 단장 이제 성민규 단장이 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단장은 선임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롯데 단장 현재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면 위로 드러난 인물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양상문 전 감독, 양상문 감독이 굉장히 좀 유력하게 또 기사로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양상문 감독은 후보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전에 들었던 인물은 구단 내부 인사예요. 내부의 젊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중견급 간부가 파격적으로 단장에 뽑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어느 순간부터는 쏙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상문 감독 단장 후보가 갑자기 급부상이 됐고 실제로 뭐 대표이사하고 면접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감독 야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김태형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김태형 감독이 이게 많은 권한을
받았으니까 감독으로 왔겠죠. 음. 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김태형 감독 중심에 했는데 과연 그럼 양상문 감독하고 잘 맞을 것이냐. 양상문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거물급 인사잖아요. 그렇죠. 감독급 인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연 김태형 감독하고 잘 맞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양상문 정도의 어떤 좀 뭐랄까 이름값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인맥도 넓고 경험도 많은 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도 망고님 롯데 감독으로는 대실패였지만 LG에서 단장은 잘했는데 과연 이런 얘기하셨고 양상문 감독이 단장으로는 LG에서 실패한 건 아니라서 능력은 그럴싸한데 문제는 이제 김태형 감독과의 궁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태형 감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쪽에 약간 무게를 두는데 프런트가 그렇게 됐을 때는 아예 현장 쪽에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돌아간다면 좀 궁합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태형 감독하고 양상문 감독은 그동안 접점이 있었나 보면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 야구 선후배로서 잘 알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상문 감독도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고 굉장히 뭐 지적이고 인텔리적인 이미지지만은 또 굉장히 자기 고집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색깔도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색깔이 강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면 좋겠지만은 이게 또 마찰음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팬들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KSJ5821님 야구판에 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계속 회전문 인사 참신한 인물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에 처음 성민규 단장 영입할 때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이때는 또 파격 인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민규 단장이 왔을 때만 해도 야 이거 뭐였죠? 그 남궁민 씨가 주연했던 그렇죠. 스토브리그의 재현 아니냐, 스토브리그 현실판 아니냐 이랬는데 최연소 단장이기도 했고. 근데 성민규 단장도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민규 단장이 스카우트 출신이잖아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출신. 그럼 외국인 선수를 당연히 잘 뽑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외국인 선수 영입에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이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구단 쪽에서 물음표가 굉장히 커졌고 팬들이 아쉬움이 굉장히 큰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부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선수들도 성민규 단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특히 뭐 2군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냈고요. 저린 선수를 키워내려고 노력했던 성과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가 성민규 단장은 가장 큰 실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베스트우리님께서 네이버에서 최근 5년간 감독이랑 단장의 사이가 안 좋아서 성적이 안 좋을 때 감독이 경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선수단 앞에 나서는 단장보다는 뒤에서 맞춰주는 단장이 왔으면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야구가 사실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KBO 리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프런트 야구가 대세라는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SSG가 그렇고 NC 같은 경우에도 프런트 중심의 야구가 굉장히 또 뿌리 깊게 박혀진 그런 이제 구단들인데 뭐 키움도 마찬가지죠. 키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팀들이 최근에 좀 성적을 잘 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도 그런 부분 벤치마킹을 하려 했는데 잘 통하지 않았고 이제는 현장 위주로 명장 위주로 지금 이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양상문 단장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어떤 단장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 양상문 단장이 그냥 뭐 조용히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색깔을 낼 거고 어찌 보면은 양상문 단장이 선임이 된다면은 이건 김태형 감독의 어떤 독주를 막아보겠다 이런 또 구단 쪽에 경영진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키움이든 이 흔히 말하는 프런트 야구를 한다는 키움이든 NC든 중요한 것은 프런트의 기존의 감독은 중간에 바뀔지 몰라도 프런트의 중심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단장도 바뀔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야구의 색깔이라든지 구단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뒤틀리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롯데도 그 부분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누가 단장이 되던 간에 그 색깔을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상문 단장이 만약에 이제 들어온다면 이제 LG에서 했었던 것처럼 좀 묵묵하게 오랜 시간 좀 밑바닥을 다져가는 그 과정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김태형 감독을 영입했기 때문에 성적을 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6년 연속이죠.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도 실패하면서 모아놓은 자원들은 많은데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같거든요. 지금 젊은 선수들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동안에 쌓아놨던 심어놨던 씨앗을 김태형 감독이 다 따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하는데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롯데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팀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단장의 역할이 그 뒷받침하고 근데
사실은 뭐 그전에 성민규 단장과 허문회 감독도 그렇지만은 좀 이런 프런트에서 삐걱삐걱 내부적으로 삐걱삐걱 되는 모습. 지난 시즌에 뭐 서튼 감독과 또 배영수 코치 간에 또 어떤 항명 논란도 좀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 이런 내부적인 그런 트러블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 양상문 단장이 오게 되면은 또는 어떤 단장이 오는 간에 그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이 한 좀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LG에서 해왔던 걸 보면은 단장은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미 뭐 양상문 전 단장이 롯데 감독으로서 또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승용 단장 전 단장 있지 않습니까? 이승용 전 단장이 지금 이제 현장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KT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승용 단장이라는 좋은 매물이 있는데 웬 또 양상문 단장이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롯데가 이거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롯데 같은 뭐 기아나 이런 지방에 있는 팀들은 그 지역색이 있는 인물이 좀 중심을 잡아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지역 여론도 좀 잘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양상문 감독이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롯데에 대한 애정은 있는 분인데 김태형 감독이랑 합이 맞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들 되게 많은데, 양상문 단장 오면 불안 안 생깁니다. 김태형 감독이 선후배 관계 엄청 따지는 사람이라서 포레스트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뭐 이제 지연이라든지 뭐 학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 굴러갈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막상 성민규 단장처럼 감독이랑 이렇게 이 표면적으로 갈등을 수면 위로 올릴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로. 네, 어쨌든 양상문 감독이 굉장히 온화하신 성격이잖아요. 여기 엠스플에서도 오랫동안 맞아요. 해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또 온화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감독으로서 장점이 되고 또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막 표면적으로 막 처음부터 강한 개성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양상문 감독도 감독 출신이고 굉장히 또 자기 색깔이 강하신, 어떻게 보면은 또 야구인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은 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성원님, 감독은 잘 뽑아놓고 왜 양상문 단장을 뽑으려고 그러냐, 또 욕 들어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김태형 감독이라는 빅 매물을 이제 영입한 이상 단장도 조금 이제 삐까번쩍한 인물을 안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롯데팬 여러분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서포트, 단장의 본분이 서포트를 잘해줄 수 있겠느냐, 혹은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사실 가장 이 성민규 단장의 실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감독과의 또 불화, 다툼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 좀 없게 현장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또 하나의 롯데팬 여러분들의 목소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김태형 정도의 어떤 거물급 감독이 왔으면 아예 전권을 맡겨버리고 단장은 정말 실무형, 정말 지원형 이런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물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상문 감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 저기 뭐야, 롯데 우승 VS님 단장 되면 그 다음부터 얼굴 보기 힘들던데 차명석 단장님 그런 분 또 없을까요? 차명석 단장님도 욕 많이 드셨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팀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재평가를 받으시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성적이 역시 뒷받침되어야지만 그 성과가 빛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국 시리즈 못 나갔을 때 차명석 단장 얼마나 욕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양상문 감독 시절에 그 강민호 선수 있잖아요. 강민호 선수를 딱 그 신인일 때 주전으로 박아놓고 키웠었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리빌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은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키워나갈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누가 오더라도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욕을 먹어가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양상문 감독의 최대 장점은 롯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롯데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또 어떤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노하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저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어설픈 독수리니요. 2005년도는 나름 혁신적이고 괜찮았어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 모습처럼 좀 이제 다시 한번 혁신적인 모습, 또 이제 바뀌는 모습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 김태형 감독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결국엔 성적이에요. 결과입니다. 이렇게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욕 안 먹는 사람 없다, 그 누구도. 바람꽃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욕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년 동안 못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겨울에 바뀌겠다 하면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있겠어요, 사실. 그죠? 국민 타자 이승엽 감독도 지금
두산 팬들 개욕 먹고 있는데 맞아. 진짜 성적이에요 중요한 네, 거. 양상문 결사 반대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김태형 감독에게 전권 다 맡기는 게 이 팀 최고의 해결 방안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감독이 할 일과 또 프런트가 할 일이 또 이제 나뉘어져 있기 네.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게 또 잘해갈 수 있는지가 지금 신임 단장의 이 과제. 네. 단장의 큰 역할은 이제 육성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과는 서로 고집이 세서 잘 안 맞고 좀 더 연령이 낮은 어린 사람이 와야 아마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듯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소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장 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또 보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참 천지 개벽해야 되는 게 롯데입니다. 이럴 때는 한쪽으로 힘을 밀어줘야죠 라는 얘기 돌비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감독이 요즘은 사실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단들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롯데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감독에게 전권 주고 이 한번 운영해 보쇼 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롯데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롯데도 어쨌든 자기들만의 자기 스타일의 어떤 프런트 야구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험을 많이 했었죠. 허문회 감독이라든지 조은우 감독이라든지 뭐 서튼 감독이라든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고 결국 이제 방향을 틀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또 롯데가 방향을 이끌어 갈지는 궁금한데요. 뭐 그래도 저는 김태형 감독이 저희 그 감독 부임식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상견례 다 갔다 왔는데 김태형 감독이 딱 보자마자 굉장히 매의 눈으로 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부터 했구나 이게 딱딱딱 이렇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딱 체계를 가져가는 모습을 좀 느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롯데에겐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기반은 되게 잘 쌓아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또 어떻게 잘 성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남은 또 과제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대면에서 소주 한잔하고 의견 나누고 싸우든 말든 하고 풀면 되는 거지 누구처럼 SNS로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NS 못 하시는 분을 단장으로 앉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언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요즘에는 뭐 야구인의 덕목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좋을 때만 나와서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잖아요. 차명석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에도 아까 말씀하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혹은 이제 트레이드 결과가 좋지 못할 때에도 어쨌든 숨지 않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네. 이러는 부분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는 와 이거 용기를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명석 단장이 어떻게 보면은 단장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 이런 걸 확 바꿨죠. 그러면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그러니까 LG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차명석 단장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LG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야죠. 그렇죠.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거기도 좀 차명석 단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꾸준히 성적을 냈지만 이제 결실을 또 맺느냐 못 맺느냐 이 차이죠. 네. 롯데 그룹에서 현장도 경험, 단장도 경험, 이제 경험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새로운 인사 혹은 이제 젊은 인사, 파격적인 인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최대한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맨날 진짜 팀 나갈 때마다 언론 이용해서 언플하기 바쁜 어느 단장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MHJ님 얘기를 하셨지만 또 막상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죠. 지금 박준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인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다시 야구계로 돌아오고 싶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잘 나가고 있다며요. 그렇습니다. 뭐 과연 그리고 지금 단장 돌아와가지고 과연 또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뭐 개인 사업하는 거하고 또 야구단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계속 꾸준히 거론이 된 것은 맞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온다면 또 완전 또 새로운 시도
그 실험이 되는 거죠. 사업 잘하고 계신데 전쟁터로 끌어들이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리터 커피 대표이사 엔젤리너스 커피로 오느냐고 이런 얘기까지 또 재밌는 포인트긴 하네요. 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에 관한 얘기는 지금 뭐 가을 야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좀 뭔가 마무리가 좀 돼야 되겠죠.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제 겨울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FA 선수 내부 FA들도 일단 잡아야 되고 외부 FA들도 뭐 영입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네, 근데 발표가 늦어지니까 지금 한국 그 포스트 시즌에 가을 야구 하는 팀 중에 어떤 누가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코칭 스태프 중에 지금 딱 롯데 이적 기다리는 분 많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NC, KT, 그 다음에 LG, 그죠? 네, 이렇게 네. 이제 세 팀 남았는데 이 중에 코치분들은 몇 분 가실 분은 확실히 있어요. 하긴 이게 원래 시즌이 끝나야지만 이제 이적 발표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남은 이동도 코치 이동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코치 같은 경우에는 뭐 딱 그 준 플레이오프 끝나자마자, 그죠? 끝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바로 그냥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수순이긴 네, 그게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재 1,500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1,555분께서 시청하시는데요. 좋아요 수 238개, 다소 좀 저조합니다. 아직 이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야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페디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슈퍼스타의 격돌이란 제목입니다. 1차전 양팀 에이스 대결로 막을 올리게 됐는데요. NC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페디, 그리고 KT는 정규리그 무패 쿠에바스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게 됐는데요. 와, 진짜 양 팀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선발을 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페디 대 쿠에바스, 지금은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쿠에바스도 잘했지만 페디 선수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근데 양 팀이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에이스를 내보내는 거고, 그래서 1차전 승부가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1차전을 가져가는 팀이 시리즈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패디의 몸 상태죠. 패디가 준 플레이오프 때 나온다 그랬었는데 불펜 피칭을 하던 도중에 다시 뭔가 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MRI를 다시 찍을 정도로 지금 패디의 몸 상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패디가 정규 시즌처럼만 잘 던져주면은 1차전, 4차전 또는 1차전, 5차전 잡아주면은 NC 해볼만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패디가 만약에 뭐 한 2-3이닝 던졌는데 다시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려간다든지, 또는 뭐 예전에 그 정규 시즌을 보여주던 그 구위가 못 나온다면은 뭐 NC 입장에서 큰 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패디의 몸 상태가 이 시리즈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유니콘님 말씀처럼 페디가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불안해하면은 경기 이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몸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검진상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괜찮다, 던질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 본인이 이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어서 등판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1차전에 등판할 수 있게 된 상황은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만약에 좀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NC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는 포인트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강인권 감독도 패디의 몸 상태에서 100%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패디가 나왔을 때 또 뒤에 여러 선수들을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쿠에바스는 워낙 큰 경기에서 너무 잘 던지는 선수, 근데 맞아요. 투지가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쿠에바스는 사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투지도 좋고 의욕도 강하고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한 선수고,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쿠에바스가 이 패디에 전혀 뒤지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 뒤에 이 배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9년 약체로 평가받았었던 KT 11년 만에 또 정규 시즌 1위로 끌어올린 또 우승 공신이기도 하고, 팀을 떠났다가 6월에 또 다시 합류해서 12승 무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에도 많은 팬분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KT 팬 입장에서는 고마운 선수겠습니까? 부상당해가지고 떠난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게다가 쿠에바스가 이제 몸 상태가 돌아왔을 때 의리를 지킨 거잖아요. 왜냐면은 쿠에바스를 원했던 팀이 다른 팀들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쿠에바스 나는 KT 가겠다. 그 딱
결정하고 나서 돌아와서 또 그전처럼 굉장히 또 멋있는 활약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저는 멋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그래요. 아무리 페디라고 해도 이 KT의 쿠에바스는 2021년 타이브레이크 때나 한국 시리즈 때나 보여준 게 있어서 저는 경험 많은 쿠에바스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페디가 몸살일 듯 하네요. 올 시즌 끝나면 이제 한국 떠나가지고 뭐 일본이든 아니면 뭐 미국이든 이제 가게 될 텐데 이게 몸 좀 아끼려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그거는 이제 패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사실은 프로 선수가 또 자신의 몸을 신경 써야 되는 건 또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아프면 못 던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쵸, 말하면. 네. 그 얼마나 아픈지는 본인이 또 잘 아는 거고. 그러니까 선수 본인은 진짜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뭐 꾀병으로 보거나 아니면 몸 살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또 정규 시즌에 제도 패디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뭐 직접 만났는데 굉장히 인성이 좋은 선수예요. 팀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굉장히 뭔가 좀 뭐 딴 마음 갖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선발 맞대결은 뭐 두 팀 다, 양 팀 다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땐 쿠에바스 선수도 이 내세울 만한 그 포인트들이 또 있는 것 같고, NC와 그렇기 때문에 KT의 타선을 저희가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의 타선은 지금 뭐 뜨겁죠. 뭐 1번 타자 손아섭을 시작으로 박건우, 마틴, 권희동 클린업 트리오는 물론이고 서우철을 필두로 하위 타선에서도 골고루 지금 홈런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타선이 좀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NC는 뭐 거의 최고의 타자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교타자 3명이 지금 1, 2, 3번을 맡고 있는 건데 게다가 지금 서호철이라든지 김영준이라든지 이런 하위 타선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또 함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NC는 글쎄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플레이오프도 집어삼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 4일의 휴식이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아, 오히려 애매하게 네, 쉬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계속 가을 야구 치르는 팀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이 계속 잘하기는 또 쉽진 않거든요. 흐름이 정규 시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전에 어떤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의 특징이기는 해요. 네. 근데 중간에 4일을 쉰 것이 뭐 체력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좋았던 흐름이 또 끊어지는 그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뭐 물론 뭐 19일을 쉬고 온 KT도 경기 감각을 얼마나 찾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전 초반에 기선을 누가 잡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타자 강백호 선수가 부상으로 현재 이탈한 거 뭐 이게 지금 채팅창에 뭐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너무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KT 입장에서는 강백호 선수 있고 없고 또 타선의 무게감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투수가 느끼는 그 중압감, 무게감이 다르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신에 알포드가 페디 선수에게 또 극강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페디 상대 8타수 5안타 홈런도 또 2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랬을 때는 이 페디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타선의 또 무게감 어느 팀이 또 이 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KT 같은 경우도 뭐 청백전 통해서 이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고 그 청백전 과정에서 이제 강백호 선수가 부상당하고 너무나도 뼈 아프지만 어쨌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1차전에 얼마나 빨리 타격감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한 이닝 정도 지나고 또는 뭐 한 2, 3회 정도 지나고 나서 KT 선수들의 타격감이 올라온다면은 그러면 KT가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체력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은 1차전에 흐름을 내주고 그러면은 선수들부터 일단 의심하게 돼요. 안 되는 건가? 꼬이는 건가?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LG가 플레이오프 때 그랬죠. 그렇죠. 플러코가 나갔을 때 1차전을 이기고 나서도 2차전에서 어이없이 경기를 내주면서 선수들 스스로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뭐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KT도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는 양팀 타선의 키플레이어 또 한 명씩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또 NC와 KT 각 팀에서 또 한 명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뭐 상위 타선은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서우철 선수
선수 그리고 김영준 선수, 김영준 그렇죠, 선수가 김영준. 그러니까 이 두 구장이 창원 NC 파크도 그렇고 수원 KT 위즈 파크도 그렇고 어쨌든 뭐 치면은 홈런이 많이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위 타선, 상위 타선에서 홈런이 많이 홈런을 칠 타자도 많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상대 투수들은 더 경계하고 더 홈런을 대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위 타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마음이 놓았을 때 그때 깜짝 홈런이 나온다면 오히려 정말 강한 이 프란시스 은간우의 강펀치 같은 오, 네. 카운터 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김영준이라든지 서호철 선수의 어떤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NC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C는 이제 하위 타선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또 키포인트로 꼽으셨고 KT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네. KT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백호 선수의 빈자리를 뭐 문상철이라든지 김민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메워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 그런 선수 쪽에서 만약에 좋은 활약이 나온다면은 와 하고 이제 분위기가 딱 달아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KT는 그리고 일단 KT는 박병호 선수가 살아야 돼요. 아 맞네요. 네, 결국 박병호- 주포들이 맞아요. 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왜 키움이 그 가을 야구에서 유독 강했는지 박병호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한 방씩 뻥뻥 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 중심 타선에서 얼마나 쳐주느냐가 KT를 뭐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좀 과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1차전의 중요성,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오른 경우는 32번 중에 25번입니다. 진출 확률 무려 78.1%에 육박할 정도로 1차전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네. 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철 감독 그리고 강인권 감독의 이 지략 대결도 볼거리라고 봅니다. 안민영님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진짜 강인권 감독 카리스마를 통해서 원팀으로 이 한 시즌 내내 쭉 NC라는 팀 이끌고 온 거 요것도 참 대단하고 네. 이강철 감독은 더욱더 대단하죠. 사실 올 시즌 초반에 WBC 때문에 욕 먹고 팀도 좀 좋지 못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부상자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네, 네, 맞아요. 최하위권에서 지금 2위로 시즌 마쳤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강철 감독이 WBC에서 좀 아픈 상처를 입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팀을 잘 추스리면서 시즌 초반에 어떤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그 팀을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강철 감독이 확실히 이제는 명장반열에 올랐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인권 감독의 리더십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강인권 감독은 굉장히 조용하고 인터뷰할 때도 조곤조곤조곤하거든요. 그런데 또 선수들을 휘어잡는 그런 또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마가 굉장히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딱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진짜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NC에 잘 맞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강인권 감독 가을 명장입니다. 라면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로 하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딱 이렇게 이 분위기를 잡아간다라는 게 참 초보 감독이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일단 들기는 합니다. 강인권 감독이 그런 여러 팀 코치를 할 때 여러 팀에서 감독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뭐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니 왜 뭐 그냥 선수로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뭐 성공은 했지만은 막 두드러지지 못했던 분이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했는데 이 NC에서 확실히 강인권 감독의 진가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해봐야 되겠죠. 1차전은 NC 대 KT 선발 투수 페디와 쿠에바스의 맞대결입니다. 페디 선수 기록만 봐도 대단하죠. 20승 6패 2.00의 평균 자책점, 쿠에바스 선수 12승 무패입니다. 2.6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네요. 쿠에바스와 어렵죠. 캐디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근데 진짜 쉽지 않다. 저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 계속 경기 현장에서 보면서 패디가 확실히 좀 아직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패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전 정규 시즌처럼 한 100개 이상의 막 그렇게 공을 던질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많이 던져 한 80개, 뭐 70개, 80개 정도로 끊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패디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KT 좀 충분히 쉬고 잘 대비한 KT에게 한 51 정도, 51대 49 정도로 좀 조금 더 무게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 페디 선수를 KT가 공략한다면 시리즈가 또 의외로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페디가 정규 시즌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면 또 역으로 NC가 또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는 좀 걱정되는 거는 2선발 외국인 투수 테너털리가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물론 뭐 신민혁이라든지 송명기 선수가 잘 던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패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패디가 그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님 쿠에바스 선수는 큰 경기에 또 강하다고 봐야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KT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큰 경기에서 쿠에바스 선수가 또 이제 중압감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에이스의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많이 믿으시는 게 아닐까. 큰 경기에서는 쿠에바스가 검증이 됐고 패디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쿠에바스에게 좀 한 표라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C 패디의 스위퍼만 공략할 수 있다면 KT의 승리 봅니다. 삼성사랑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타이브레이크 2021 한국 시리즈 때까지 계속 봤을 때 쿠에바스의 단기전에서 멘탈을 또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오늘 경기에서 또 두드러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댓글 또 몇 개 또 소화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NC는 분위기를 타는 팀이라 타선이 무서워진 NC가 이길 것 같다. 연미진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거, 가을 야구 분위기라는 게 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중요하죠. 지난해 뭐 키움 같은 팀이 대표적인 예고요. 정말 한번 바람 타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 돌풍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분위기를 탄다는 것이 가을 야구 이 단기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면에서 4일간의 휴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릭 패드 20승 직관한 잠자는 야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C 팬이지만 강인권 감독 가을 야구에서 투수 교체 타이밍 좋았고 그리고 정규 시즌 때보다 오히려 젊은 선수들 더 잘 뭉치게 한 느낌 듭니다. 젊은 선수들이 오히려 분위기 많이 타서 NC가 이길 듯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진짜 저는 뭐 NC 상위 타선 뭐 베테랑들 잘해주는 거 뭐 중심 타선 잘해주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도 짚어주셨던 서우철 선수, 김영준 선수 아니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 갔다 온 그 젊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장을 해서 왔더라고요. 김영준 선수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봐도 내가 성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박세혁 선수라는 대단한 포수가 있는데도 박세혁 선수를 제치고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은 김영준 선수가 투수 리드에서 정말 젊은 투수들, 김용규라든지 유진욱이라든지 뭐 이런 젊은 뭐 임정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 강인권 감독이 김영준을 신뢰하고 계속 선발로 내보내는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김영준 선수 같은 젊은 선수들은 준 플레이오프 치르고 다르다니까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계속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 김영준 선수가 보여줄 활약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체인지업 직구님 베네진님께서도 또 이제 한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주원 선수도 수비가 좋아졌다. 김주원 선수, 네, 맞아. 그렇죠. 김주원 선수 물론 이제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정규 시즌 이미 검증이 끝났지만 수비 불안불안하다, 실책 많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책이 올해 30개였나요? 와 근데 이제 가을 야구 들어와서는 또 탄탄한 수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왜 젊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험 혹은 국가대표 승선에서 많이 배우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NC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어떤 최대 수혜자가 확실히 NC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김영준이라든지 김주원이라든지 이렇게 돈 주고 못 살 큰 경기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그 성장이 이 가을 야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책 많은 NC인데 실책이 또 없어요. 연미진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해졌다라는 게 NC를 좀 저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오늘 본편 주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월요일과 목요일 또 2회 녹화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큰 이슈들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슈 대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큰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목요일에도 저희가 라이브 또 주 2회로 바뀐 만큼 저희 이제 드물어진 라이브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목요일에 저희가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1차전 하고 내일 2차전 하고 3차전은 앞두고 또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3차전 앞두고 더 이제 흥분되겠는데요. 만약 1승씩 주고받고 그리고 창원으로 내려가면은 야 재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또 라이브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LG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죠. 5차전까지 가기를. 네. 그렇죠. 이 LG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가을 야구 시리즈를 오래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저희 목요일에 돌아올 때 어느 팀이 또 우세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없는 날 어떻게 버텨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버티다 보면 버텨집니다. 명언인데요? 버티다
버티다 보면 버텨져요. 목요일날 이제 버티시다가 또 오랜만에 보면 얼마나 제가 또 반갑겠습니까. 예, 어떤 네. 분이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버티다 보면 버텨지는 진짜 대단한 명언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딴 데 가서 써먹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된 이상 버티셔야지 뭐 어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또 목요일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